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백 FNC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승호 소방 및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입니다. 1975년 3월 1일자로 전남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1, 2학년 때 낭만도 있었지만 제 목표는 뚜렷해서 기술고시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때 워낙 주변이 데모가 많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공부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열심히 했다고는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군대를 가게 됐었죠.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취업에는 학점이 좀 좋고 그러면 별로 걱정은 안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저는 한국전력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이 또 됐었습니다.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앞으로는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전망이 밝을 거라 해서 현대엔지니어링에 1981년 12월 1일에 조기 입사를 해서 1984년 3월 27일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를 하는 동안은 이라크의 알무사이브, 미수라타 이런 프로젝트, 해외 프로젝트의 사양서와 설계서를 작성하는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배우는 입장이고 당연히 또 젊고 그때 패기도 있어서 정말 재미를 앞세워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기술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거기가 워낙 복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수화력 발전 설계를 했지만 원자력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설계를 하고 싶어서 한국전력기술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는 길이 모두 처음이었어요. 그때의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눈빛이나 자세는 너무 진지하고도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열정을 했었고요. 저는 결혼을 83년 11월 27일 날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근무를 할 때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로 이직을 해서도 영광 원자력 근처에 있는 기숙사, 거기에서 또 주중에는 일에 열심히였고 주말에 나가서 가정생활에 충실했던 그런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영광 원자력 이온물 관련 시설들을 제가 그걸 담당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공부를 하고 소방서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걸 느껴서 많은 공부를 했었죠. 이온물 관련 법, 소방 관련 법규를. 영광 현장에서는 저밖에 다루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이라는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소방에 아주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걸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소방기술사를 취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때부터 소방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온물을 제가 만났을 때가 92년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방기술사 공부를 하려고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소방 관련 기술사 학원이 서울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의제 소방, 전기 소방 기술 학원이 있었는데 토요일만 강의가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학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료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문제집, 기출문제집, 소방 시험 문제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점에 갈 때마다 소방에 관련된 책들은 아마 거의 섭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광주 교보문고나 삼북서점이나 거기에서 소방 관련된 책들은 한 30여 권을 봤던 것 같아요. 소방에 관련된 문제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축약을 했고, 그 다음에 마침 제가 그때 벡텔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NFPA 저널을 봤는데 그 저널을 제가 양해를 구해가지고 소유를 하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복사를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선진 기술도 접하게 됐죠. 그때는 제가 젊은 나이였습니다. 35, 6살 정도 됐으니까 아주 혈기왕성했고요. 특히 제가 또 술과 담배를 안 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소방을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 광주에 집에 오면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하고 어떤 놀이공원을 가거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집사람이 모두 육아를 담당하면서 저는 나머지 시간을 인근에 있는 광주 학생회관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93년도에 소방기술사 시험을 처음으로 저는 봤습니다. 당연히 1회 때는 커다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1교시에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고르고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고르는데 4문제 이외에 나머지 2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집중해서 서술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면서 생각하는 것은 역시 엄청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꼈고요. 그렇지만 주변에 좋은 교재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때로는 굉장히 막연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광주로 내려왔고, 또 그 다음날 출근해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엔지니어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가니까 서서히 소방기술사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감을 잡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때도 역시 불합격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는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회사건 간에 60세면 정년을 하게 됩니다. 건강관리를 잘한다면 앞으로 60세가 아니라 80, 90세 그런 시대가 돌입이 될 텐데 그때는 무엇으로 살아갈 건가? 그 생각을 해서 직장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고, 시간을 또 충분히 보상받을 시기가 올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했었습니다. 4번째부터는 요령이 생겨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 그런 시험문들은 피하고 시사성 있는 문제나 또 예측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을 또 만들어 가면서 하는 그런 요령이 생겨요.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감이 느끼는 게 이제 5번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돼 가지고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었지만 머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번째 시험을 봤을 때는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 예상 치료는 가장 잘 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소방기술사는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비싼 화공안전기술사를 공부를 해서 치러볼까 하는 요량으로 화공안전기술사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소방기술사도 다시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시험에는 2 분야를 접수를 했었죠. 그런데 7번째 결과를 보니 불합격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 잘 봤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집사람한테 확신을 줬던 것이 미안해요. 파티도 하며 우리 2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 가서 어떤 즐거움을 가질까 하는 생각까지 가졌었는데 그것이 무의로 돌아갔을 때의 아쉬움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컸었습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지만 지금의 흘린 땀은 앞으로 3, 40년 후에 저한테 주어질 그 보상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을 밀고 나가야지, 지금 여기서 포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90이나 80이나 90%가 아니라 제로입니다. 이게 거의 와 있으니까 이것에 조금만 더 더한다면 합격이라는 그런 꿀맛 같은 성취감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불합격이었어도 다시 도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제 생활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생활, 밤에는 공부, 주말에는 도서관, 다 하는 일을 하면서 기술사 시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저에게는 사치로 보였습니다. 그런 시간을 다 떨어내면서 주변에 또 집사람을 비롯한 우리 2 아이들한테까지 양해를 구하면서 저는 술, 담배도 지금도 안 하지만 테레비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회식에 빠질 수가 없어서 1차 식사는 하고 2차는 양해를 구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날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야 될 기술사 시험 분량을 제가 소화를 하고 평소에 하던 일정을 계속 이탈을 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 주변에서도 다행히 도와주셨죠. 95년 9월에 8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1교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제는 어떤 문제를 골랐을 게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배제를 할까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10문제를 자신 있게 썼고 2번째, 3번째, 4번째 시간에도 어깨 통증이 올 정도로 원 없이 썼습니다.
후련하게 보고 나오면서 이번에는 7번째 시험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썼다는 만족감을 가지면서 광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여 후에 필기시험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가서 다이얼을 돌렸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멘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그 기쁨이 이제까지 3년여 동안에 힘들었던 것이 모조리 다 날아가 버린 느낌이었고, 하늘을 나는 새처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몰랐고, 너무 큰 소리를 치다 보니까 두 어린 아이들까지도 잠을 깨서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흥분했던 그런 기분이 지금도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가슴이 벅찹니다. 필기 합격한 뒤에 한 달 뒤에 면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자, 즉 나한테 어떤 문제의 질문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는 작전을 썼습니다. 그것이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에 면접을 끝낼 수 있는 행운도 가져왔었죠. 산업인력공단 광주지사에 가서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수령하러 갔는데 그 자격증이 너무 소중해서 호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고도 혹여 몰라 거기다 손을 대고 한참을 오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면서 큰 인사로 너무 감사함을 표현했고, 회사에 가서 그 말을 했더니 회사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전력기술 직원이 영광원전에게 400여 명 파견 나와 있었는데 전 직원들 앞에서 그 소감과 취득 과정을 짧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시험부터는 책을 단권화 했어요. 추가적으로 어떤 아이템이 있었으면 필사를 하고 또 복사를 해서 그 책이 450페이지 정도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600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책의 형태가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 책을 계속 리피트를 했습니다. 반복을 했었죠. 혹시 사이드북으로 다른 책을 봤을 때 이 책에 담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계속 추가하면서 그 책을 반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생활이 단순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복잡한데 머리에 몰입이 되겠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끝내는 것이 최고 좋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이려면 첫째 시간을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합격한다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절대로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95년 10월 16일에 44회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서울에서 3개 업체, 광주에서 한 군데 업체가 영광 원자력으로 저를 면담하러 왔습니다. 소방기술사를 합격하면 그때 당시에는 감리나 이런 영역이 있는데 가점이 붙었습니다. 그때까지 배출된 소방기술사가 5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소방기술사가 값어치가 있다면 내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생겼습니다. 97년 9월 30일에 1급 소방기술사 사무소를 오픈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절제된 그런 시간을 또 좀 연장을 했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그때 건축기계설비기술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평소에 낮에는 집중적으로 영업이며 현장을 챙겼고 또 엔지니어링 검토를, 도면을 검토를 했고 가능하면 6시 내에 일과를 끝냈고요. 집에 가면 6시에서 7시 사이에 밥 먹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우리 집에서 근처에 있는 200m 떨어진 도서관에 가서 7시부터 12시까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좀 요령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필기시험 3번째 만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도 6월 30일자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가능하면 기술사 공부는 이제 끝내고 사업에 매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일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그마한 일들이에요. 더 좀 욕심을 내서 이것보다는 공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계 감리에는 경험이 풍부했지만 공사에는 경험이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수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수료하고 나서 그것을 현장에서 소화해내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했고 경험이 부족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0년도 말에 제가 거래하던 대형 건설사 두 업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사업자 반납을 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면허 반납하는 과정이 거의 1년여가 돼서 처리하고 난 뒤에 서울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직장이 유은영 방제 엔지니어링의 남상욱 대표입니다. 참 고마운 분이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소 소장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2015년 12월 1일자로 한백 FNC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을 총괄하면서 성능유지 설계, 연구 용역, 인력 관리도 하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유홍진의 문화유산 답사하기 책을 읽어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몰랐을 때는 정말 어떤 분야에서는 큰 소리도 치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내용을 알고 그 뒤로 그것을 접했을 때는 오히려 목소리 톤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더 진지함을 저 스스로도 느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에는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한테 좀 미안해요. 기술사 취득한다고 내 위주로 생활했던 것 같고 늦게 박사 학위를 하겠다고 이런 생각들이 미안하게 생각하면서도 두 아이가 잘 따라줬고 바르게 감사하게 잘 커져서 감사하다는 마음, 또 이것을 가장 감내를 많이 해야 했던 제 집사람한테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뭐가 주이냐면 건강을 서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면서 서로 안부 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보면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 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것이 나이 들었음에도 만족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믿고 하라는 것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확고한 신념 하에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는 주변에다 돌려줄 생각을 해라. 그것들이 비록 자기가 노력하고 그랬겠지만 알게 모르게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는 돌려줄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취했다면 또 같이 나눠야 더 배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오래 연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과관계가 거의 90%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친구로 만들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적으로는 만들지 말자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쾅 닫지 말고 나가라. 힘들다면 말을 줄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좋다와 나쁘다가 있다면 그것을 완화시켜서 의사 전달을 할 건가. 그래서 용어 선택도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